단순히 무슨 사건 프로그램에서 소비되는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에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고 김창민 감독 사건 아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발달장애 아들이 돈가스 먹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돈가스 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그런 정말 조폭 같은 청년들한테 정말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죠. 그 CCTV 영상, 저희는 이제 그 영상이 없어서 못 들지만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길거리로 끌고 나오죠. 길거리 끌고 나와가지고 질질 끌고 나와서 거기서도 정말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김창민 감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여줄게요. 2025년 10월 20일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창민 감독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맞았고요. 그러다가 결국 뇌사 상태에서 11월 7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뉴스는 어떻게 났습니까? 김창민 감독, 그러니까는 김창민 감독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영화에서 크레딧에 올렸던 이 사람이 뇌사로 4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런 뭐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담 얘기를 그렇게 났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망했다? 폭행치사를 당했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이 발달장애 아들하고 돈가스 먹다가 정말 무도한 사람들한테 당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수사 과정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알려진 수사 과정이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에 이제 경찰이 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근데 사실 경찰 과정에서부터 이거 부실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왜냐? 자, CCTV 이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이거 있었을 텐데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CCTV에서부터 2사람 이상이 이렇게 막 어른어른합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뭐 무슨 조폭 이러냐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두 명을 다 입건을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에 가져가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다? 이거 보안 수사하세요. 다시 보안 수사하세요. 그거를 3번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3차례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족이 항의니까 경찰 수사팀 교체가 되고 공범이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해 3월에 가해자 2명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해서 이거 받아들였는데 법원이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봐줬길래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영장이 다 기각이 되지?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결국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니까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엄벌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을 편성을 했죠. 자, 그러니까 검찰이 피해자 아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피해자 아들 그러니까 발달장애 그 아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인데 이거조차도 경찰이 지금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3차례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어쨌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법원에서도 뭐 증거 불충분이다. 이거는 뭐 구속사유 아니다. 그렇고 이제 기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경찰도 부실한 거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검찰은 뭐 했냐? 검찰 너네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보안수사를 너네가 그렇게 요구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지 그래 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사실 제가 어제 이 남양주지청 그러면 왜 그때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민주당이 망가놓은 사법 시스템의 여파가 저는 여기까지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 남양주지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제 사건이 많기로 전국에서 탑3 안에 든다라고 합니다. 자, 미제 사건이 왜 우리 지난번에 나온 안미영 검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500건. 천안지청이 그래서 파산지청이라고 했잖아요. 남양주지청도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미제가 많냐? 뻔하죠. 외부로 파견 나간 사람 많으니까 어디로?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수사하겠다고 만든 특검이라든지 이런 외부로 파견 나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이 많아가지고 제가 취재한 거로는 남양주지청장이 당시에 이 사건 폭행치사 왔을 때 이거 몰랐대요. 이런 사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이 사건은 뭐 흔하디 흔한 뭐 폭행치사 사건 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는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보안 수사를 너네가 안 했어? 이거 지난번에 안미영 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보안 수사 그냥 차라리 개나 줘버리세요. 그거 그냥 차라리 보안 사건 없애주세요. 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일단 맡은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보안 사건 잘못 이거 행사했다가 차짓 박상용 검사 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장관이 자기 또 정치인이고 하니까 이거 뭐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전담 수사팀 꾸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양주지청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남양주지청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제상으로 10명이고 그중에서 뭐 제가 좀 최근 확인한 거로는 한 명이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전담 수사팀 만들면 거기서 최소한 3, 4명, 4, 5명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건 수사한다고 또 검사들 그렇게 빼면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나머지 사건들, 민생 사건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 성폭행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이런 것들도 못하는 겁니다. 또 제2의 이런 김창민 사건 같은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 알려지고 사람들이 공분하니까 자, 너네들 이거 전담수사로 제대로 경찰이 뭐 잘못했는지 수사해 라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래 역시 저 장관이 지시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누구 덕분에? 민주당의 이 소위 검찰개혁 덕분에. 그러니까 검찰개혁 한답시고 이렇게 검찰 수사권 다 뭐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한을 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특검한다고 이렇게 검사들 와자창 빼가가지고 파산지청 만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보안수사 할 수 있는 사건들 못하고 계속 요구만 하다가 결국 때를 놓쳐가지고 저런 범죄자들이 조폭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입니다. 정말 타이거 지알님 말씀대로 정말 민주당이 한 건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망가진 형사사법제도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혹시 모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당하게 될 그런 지역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일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방송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보시면서 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